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전 지금까지 50 가까이 살면서 가급적 절약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능력상 소득을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재테크 중요하죠. 돈 모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투자 같은 거에서도 뭐 돈을 버는 거 가장 원하시는데 근데 투자는 좀 위험하잖아요, 요즘에. 저는 뭐 모든 사람이 저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못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특히 없는 사람은.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제 무리수를 많이 하다가 자빠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이 부자가 되는데 장벽이 너무 크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부자가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게, 좀 업그레이드 되게, 과거보다는 돈을 좀 더 모으게, 그렇게만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부자 안 되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나 제일 한국 사람들이 좀 바보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안 모으냐 하면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몇 년 모아도 1억 가지고 요즘 지금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1억을 모아놓고 그렇게 해야든가. 안 그래요? 1억을 모아본 적도 없고 1,000만 원 모아본 적도 없어. 그럼 왜 돈 안 모냐 하면 어차피 요즘에 뭐 월급을 돈 모아봐도 집 못 사니까. 아니 집 살려고 돈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집을 사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살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직장을 다녔을 때 우리가 벌 수 있는 총량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정적인 시간에 한정적인 돈을 벌 수밖에 없어. 젊을 때. 그럼 이 돈을 얼마나 이제 우리가 좀 쓸데없는데 돈을 안 쓰는 얘기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뭐 서민들은 벌어봤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모은다고 해서 내 집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다고 해서 돈 안 모아도 된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이분법적인 사고로 얘기를 해요. 어차피 이렇게 모아봤자 뭐 부자도 못 되는데. 아니 어중간하게라도 해야 됩니다. 1등 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어중간할 거면 하지 말자 마인드. 아니 웃긴 게 그런 거 아니야? 1등을 한 명만 가능하잖아. 소수만 가능해. 그렇다고 뭐 중간인 등수가 의미가 없냐.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 뭐 아니면 도해. 지금 보면 좀 재벌산 사고방식이 정말 좀 없어 보이는 그런 거예요. 이분법이야. 부자가 되지 못할 바에는 그냥 현재 만족하면 살자. 돈 쓰자. 이거 아니야. 아니 정말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긴 인생을 살아야 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100세까지 갈 수 있는 거고 100세까지 간다는 거는 젊을 때보다 나이 먹을 때가 훨씬 더 길다는 거예요. 이거 반박할 수 없잖아요. 젊을 때 우리가 가장 이제 활력이 넘칠 때 어떤 기간보다 나이 먹어서 쭈글쭈글해지는 시간이 더 길다는 거야. 그리고 이 나라의 노후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노인 빈곤율을 봐도 알 수 있잖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OECD보다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 이제 길 걸어가다 보면 그 력 하나 끌깍하면서 파지 주시는 어르신들 많이 보죠. 그 보면 안쓰럽죠. 근데 난 그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만약에 노년이 돼버리면 40년, 50년 뒤가 돼버리면 그때 가서는 저 파지 같은 거라도 있을까? 파지 같은 거라도 있을까요? 점점 파지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파지 모아서 뭐 담배 값이라도 번다고 하지 요즘에 담배 값도 안 돼요, 여러분. 담배 값이 올랐는데 파지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아, 요즘에 보면 뭔가 뒤가 없어. 10년 뒤는 어떻게 살 것이, 20년 뒤는 어떻게 살 것이. 이런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저렇게 돈을 안 쓰겠죠. 빚을 안 지겠지. 굉장히 뭔가 극단적이에요, 뭔가. 없는 사람은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야. 없는 사람. 비빌 언덕이 없잖아. 근데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이 어차피 우리 시대 때는 내 집 마련 못하니까, 결혼 못하니까 뭐, 좀 쓰고 살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 몰라.
막상 서민들은 당장 몇 푼이 아쉬우면 정말 삶의 질이 확 떨어지잖아. 당장 뭐 전기세 공과가 못 내버리면 히터도 마음대로 못 틀고 뭐 보일러도 못 되지 않습니까? 난 서민들이 가장 힘들 때가 그런 거야. 당장 지금 뭐 난방비가 올라가서 난방비 몇만 원 아쉽잖아요. 내가 그럴 낼 돈이 충분히 있으면 난방비 비싸다 하더라도 뭐 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서민은 지금 뭐 난방비 몇만 원 아쉬워하고 어? 음식가 얼마 올라간 거 아쉬워하고 방세 올라가는 거 아쉬워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작 자기들이 평소에 쓰는 돈을 아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자신의 어떤 생계를 스스로 좀 궁핍하게 만드는 게 있어. 근데 막상 이 궁핍한 상태에 가게 되면 이겨낼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답이 없어. 그래서 인생을 최대한 길게 봐야 되고 그걸 알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가 않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돈 모을 수 있는 기간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이 취업을 하고 조금이라도 일찍이 돈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 우리나라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 공무원도 아무리 길어봐야 60세예요. 60세까지 번 돈으로 40년을 책임져야 돼, 30년이나. 그렇다고 우리나라 뭐 세금 내는 게 점점 없었냐? 그거 아니죠.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노인과 많아지다 보니까. 돈 모으긴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대도 안 하는 그 이문부 같은 생각하지 말고 자기 처지에 맞게, 능력에 맞게 돈 수준이 조절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5년차, 저희 부부도 되도록 절약하고 폰도 알투포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옷도 바지는 두 벌, 윗도리는 기본템으로 돌려 입어요. 그냥 깔끔해 보이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이 뭘 입고 뭘 먹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도 차는 2대인데 출퇴근만 하고 기름값도 회사에서 줘서 크게 드는 돈은 없어요. 둘 다 차녀 총각 때 몰던 10년 넘은 차입니다. 맞벌이 중이라 제 월급으로 생활비, 남편 월급은 싹 다 저축하거나 주식 쪽은 삽니다. 아이도 아직 어려서 밑에 드는 돈이 적어서 돈이 잘 모여요. 20대 때 연애할 때는 쓰는 재미를 살았는데 결혼하고는 모으는 재미가 크네요. 부모 형님 말이 맞는 게 비교 대상은 남이 아니라 작년의 나, 3년 전의 나, 5년 전의 나입니다. 작년의 나보다 나으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아주 건강한 멘탈을 가지신 분이네요. 여자분이 댓글을 적으셨네. 이런 여자분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니 근데 여자분이 바지가 두 벌밖에 없다고요? 좀 심한 거 아닌가 이거는 진짜? 아니 근데 바지 두 벌 어떻게 뻑입니까 이게? 입다 보면 해질 텐데. 예, 그래도 한 5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5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절약하시네요. 정말. 이분 내공이 장난 아니신 것 같아. 진짜 근데 저런 마인드 좋아요. 그냥 깔끔해 보이면 된다. 야, 두 벌 가지고 되나 저게? 여름 되면 힘들 텐데. 윗도리는 기본템을 돌려 입는다고요?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맞벌이 중이라 제 월급으로 생활비, 남편 월급은 싹 다 저축하거나 주식 쪽은 삽니다. 와, 많이 버시네. 많이 벌고 많이 모으신. 잘하고 자고 계십니다. 와, 애까지 키우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맞벌이라는 얘기는 자식이 태어났어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와, 대단한 여자분인데요? 정말, 아니, 지금 이 얘기를 곱씹어보면 그런 거예요. 이 여자분은 지금 애를 이제 출산하고 나서도 지금 현업에 일하고 있는 거야. 봐봐요. 맞벌이 중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도 아직 어려서. 그럼 아이가 있다는 얘기잖아. 아이가 있는데 맞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의 좀 결혼하신 여자분하고 좀 다르네요. 보통 여자분이 직장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도 애가 태어나면 그만두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사기업의 경우. 그런데 이분은 이제 애가 태어나가서도 워킹맘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 욕심이 있는 여자분들은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 일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 애한테 너무 시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애를 잘 못 봐요. 남자도 일을 못 보는데 여자들이 애를 못 봐요. 우리 어머니 같지가 않아. 애한테 시달리는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낫다고. 차라리 뭐 시댁이나 아니면 처가에 돈 주고 맡기는 게 낫다.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방되니까. 차라리 애한테 겪는 스트레스보다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20대 때 연애할 때는 쓰는 재미로 살았는데 결혼하고는 모으는 재미가 크네요. 20대 때 돈을 모았어야죠. 모으는 재미가 크다. 아무래도 이제 뭐 연애 때는 신경 쓰다 보니까 돈을 쓰는 거고,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가족 말고는 신경 쓸 게 없다 보니까 돈을 안 쓰는 건데, 와, 돈을 진짜 안 쓰네요. 근데 그래도 계절마다 한 번은 좀 사입어야 되지 않을까. 비싼 거 아니다 하더라도. 예. 부모님 말이 맞는 게, 비교 대상은 남이 아니라 작년의 나, 3년 전의 나, 5년 전의 나입니다. 작년의 나보다 나으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비교해야죠. 과거의 나.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남은 나랑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보통 남을 자기보다 레벨이 훨씬 높은 사람과 비교를 해요. 이게 문제야. 비슷한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레벨이나 어떤 그런 벌이나 능력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을 비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 아시죠? 이 상대적 박탈감이 뭐냐 하면 비슷한 사람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넘사벽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못 가졌다, 뺏겠다는 느낌 드니까 상대적 박탈감 생기는 거거든요. 보통 연예인이나 뭔가 유튜버들을 비교를 하잖아. 나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고 능력이 훨씬 더 좋은 사람 비교를 해요. 비슷한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랑 레벨이 비슷한 얼추 좀 벌이 상황이 좀 크게 차이 안 나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능력이 좋은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기 살을 깎아먹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비교해봤자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으니까 내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겨낼 수가 없는 상태랑 비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질없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현실적으로 뭔가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과거의 나와 비교해야죠. 왜냐면 과거의 나 내가 너무 잘 알잖아. 내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알잖아요. 사실 우리 남과 비교하는 게 사실 굉장히 모순인 게 뭐냐, 우리는 생각보다 남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 버는지,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면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이 돈 얼마 번다, 돈 모았다 얘기해도 그게 진짜냐고.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합니다.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돈 못 벌어도 돈 많이 벌었다, 이번에 집 없어도 집 샀다고 막 뻥칩니다. 월세 아파트 들어가도 나 이번에 집 하나 장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야.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계속 거짓말에 살을 못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걸 믿어요. 믿으니까 사기 당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인간들. 그러니까 남들이 얼마 벌고 얼마 잘 나가는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과거의 나 자신은 정말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잖아. 작년에 나는 비교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작년에 내가 원천징수 빼보면 내가 얼마 벌었는지 다 알잖아. 안 그래요? 10원 한 장 안 틀리고 다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 벌었는지. 그리고 작년에 공과금 같은 거 다 조회해보면 내가 얼마 세금 냈는지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 벌었는지, 과거에 내가 얼마 벌었는지, 얼마 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뻥을 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내가 잘하니까. 그래서 비교를 할 거면 제대로 비교를 해야죠.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 자신은 정말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 인생이니까. 과거에 내가 겪어왔던 거니까. 그리고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근데 남은 자료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게 다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나와 비교하면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 자신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원인 분석이 가능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볼 수가 없어. 한계가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할 게 아니라 작년의 나, 재작년의 나, 나와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남들만큼은 알지만 나 자신은 과거에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이 발전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교를 할 거면 여러분 자신과 비교하세요. 잘 알지도 못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자, 이상으로 1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